사람을 사귀면 제일 먼저 식사 대접을 했다는 중국. 오랜 전통이자 중국인들의 우정을 나타내는 문화입니다. 오늘날 식당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집 대신 식당으로 초대하는 일이 많아졌지만 초대를 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那去别人家做客的时候，是不是不应该空手去？那如果说非常好的朋友的话，可能就不需要这么多的礼节。如果说要到长辈家的话，可能会需要当然需要买一点东西去。而且就是在吃饭的时候，客人不先就是下去，桌子的话你不可以下去，就是你一定要陪到完。 중국에서는 식사 초대 자리에서 지켜야 할 예절도 엄격한데요. 입구 건너편 상석에는 초대를 한 사람 또는 어르신이 앉고 양쪽에는 손님들이 앉습니다. 자리 배치가 따로 있네요. 네. 중국은 식사에 술을 곁들이는 일도 많은데요. 술을 한 번에 마시면 잘 마신다는 뜻이라 주의해야 하죠. 아, 맞아요. 네, 저거. 저도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요. 식사 초대의 주인공은 구춘진 씨입니다. 손님 맞이용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집에서 먼 이곳까지 왔다는데요. 직접 저렇게 다 장을 보는 거죠? 네. 손님에게 대접할 식재료는 가격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좋은 것만 고르는 구춘진 씨. 남자가 직접 장을 봅니까? 저 남자분들이 거의 대부분 장을 보세요. 家属也工作也不方便，完我有空我买点。 장을 보고 돌아온 집. 익숙하게 재료를 다듬는 구춘진 씨. 오늘은 조카까지 와서 식사 준비를 거두는데요. 과연 어떤 요리가 나올지 기대되죠? 8月15啊这样的大节日，国庆节，大家伙都有时间休息，就过来聚一聚，然后交流交流感情。 저는 지금 중국 가정 구춘진 씨의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요. 과연 중국 가정에서는 어떤 식으로 식사 초대를 할까요?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您好. 구춘진 씨의 손길이 분주해지기 시작하네요. 막 기름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드디어 하나둘씩 요리가 나오는데요. 정말 먹음직스럽죠? 네, 점심 초대라서 저는 이렇게 가짓 수가 많을 줄 생각지도 못했는데 분주하게 움직이시고 또 너무 많이 애쓰시는 모습에 좀 미안함이 느껴집니다. 집에서도 문 맞은편 상석은 그 집의 어르신이, 식탁 양쪽에는 손님이 앉습니다. 처음 음식을 먹을 때는 그 집안의 어르신, 그리고 그 어르신이 손님에게 권할 때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좋은 재료를 고르고 정성껏 준비한 요리들. 그 맛도 정말 일품입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요리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손님에 대한 배려가 느껴집니다. 来客人的时候做菜，准备做菜的时候必须得有的菜是什么呢？鱼，虾，因为这都是比较贵的平常也吃，并不是说天天吃，来客人这是主菜主菜。另外再配点青菜。要是喜欢喝酒的话，准备点啤酒或者说白酒。一般女士来，一般给弄饮料就可以。这个吃鱼一定不能翻，不能就寓意着要翻船了的意思。所以说也不能说表达出来说把鱼翻了，这绝对不好。就是吃的时候这一面吃完了，把鱼刺挑起来就可以了。 구춘진 씨의 식사 초대.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며 정을 쌓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단순한 식사가 아닌 배려와 예의가 담긴 중국인의 식사 초대 문화를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웃음과 이야기가 있는 곳에 음식이 빠지지 않는 중국. 식사 자리를 만들어 함께 나누어 먹으며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데요. 이 속에서 우정을 쌓고 정을 나누는 중국인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네. 소장님께서 아주 정성 가득 담긴 그런 식사 자리에 초대받고 오셨네요. 네. 아니, 그 아버님 요리 어땠어요, 솔직히? 솔직히 별로 네. 기대는 안 했었거든요. 그죠?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저는 손동작도 빠르고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좀 네. 더디시더라고요. 손동작은 좀 느리시더라고요. 네, 저보다. 근데 기대 안 했는데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아, 거예요. 그래요? 중국과 이제 교류도 많고 비즈니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식사 예절, 에티켓 그런 거 좀 짚고 넘어가 보죠. 아까도 화면에서 보셨지만 이 생선 요리를 먹을 때는 반드시 이 생선이 그냥 통째로 이렇게 온전하게 놓여 있는 상태에서 가시만 살짝 발라내고 네. 생선을 먹어야 되고요. 네. 절대로 뒤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뒤집으면 안 됩니까? 뒤집으면 배가 뒤집힌다라는 의미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럼 이건 어때요? 이렇게 생선 잡아서 이렇게 먹는 거. 이건 괜찮죠, 이거는? 그렇게 먹는 분들 계시긴 하나요? 네. 손님 앞에서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손님이 그러면 안 돼요. 집에서는 괜찮아요. 생선의 그 머리 방향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주전자, 찬에 놓는 주전자의 그 입구가 어느 쪽으로 가는가 이런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네. 네. 물고기 머리는 용장자? 연장자, 나이가 제일 네. 많은 사람. 네. 연장자한테 네. 향하도록. 양하는 거예요. 물고기 머리가 가 있는 사람이 일단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네요. 연세가 제일 많은 머리를 그러면 여기 이렇게 둬야겠네요. 그리고 그게 내가 빨리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지금. 그리고 손님에게 중요한 네. 손님에게 갈 수도 있어요. 연장자에게 갈 수 있는데 만약에 오늘 초대받은 손님이 있다 그러면 그 머리는 그 손님에게 향해요. 손님에게 향해요. 그리고 중요한 손님이, 인물. 네, 중요한 인물. 그리고 손님이 먼저 이렇게 집었고 나머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하고요. 앉는 자리 규칙들이 있는데 네. 연장자가 언제나 문에서 정면에 앞에고요. 네. 그걸 갖다가 이제 면만 웨이상이라 그러거든요. 정문을 바라보는 그 자리가 상석이다 그러고요. 왼징 웨이상 뭐 네. 맞죠? 네. 경치를 바라보고 있는 거기도 웨이상이고요. 네. 얼핏 보면 중국 사람들이 규칙이 없어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면 규칙이 되게 까다로워요. 그럼 이거를 만약에 어길 시에는 저놈 참 싸가지 없네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예, 좀 솔직히, 예의 네. 몰라요라고 예의를 얘기를 해요. 모르는 아무것은 말 안 하는데 건놈 놈 이렇게 됩니까? 뒤에서 구동구이주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식사 예절에 빠지지 않고 또 나오는 게 그런 거 있더라고요. 밥공기 있잖아요. 공기를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지 않고 먹는 거. 그러니까 공기를 들고 이렇게 먹는 거지. 네. 이걸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먹지는 말라고 이렇게 맞나요? 네, 맞아요. 그게? 중국 분들은 보통 숟가락을 사용하기보다는 젓가락을 이용해서 밥을 먹는데요. 네. 고개를 완전히 이렇게 숙이진 않지만 살짝 숙이고 그냥 이걸 밥공기 들고, 그릇을 들고. 예, 예. 젓가락으로 밀어서 밥을 먹죠. 남자분들이 직접 장 보고 상 차리고 하는 거는 모든 그 일반적인 가정에서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중국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유학 시절에 식사 초대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정년 퇴직을 앞둔 교수님 댁에 초대를 받은 적이 네.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장바구니를 들고 학교에 오신 거예요. 네. 저를 초대하신 날 손수 가족들과 또 이렇게 손님을 위해서 네. 상을 다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냥 음식들을 다 장만하신 다음에 막 대접해 주시는데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그 중국 남자들은 뭐 요리를 왜 학원 다닙니까? 아니면 어머님한테 늘 배우는 겁니까?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한테 배우는 그냥 어릴 때 아버님이 집에 그냥 가니까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큰 다음에 나도 해볼까? 뭐 그렇게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터득을 하는 것 같은데요. 뭐 소수는 아마 학원 같은 데 가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배우는 것 같아요. 아니 잘하세요? 제이콥은 어때? 요리 잘해요? 저는 요리 진짜 잘해요. 잘해요? 그래요? 뭐 짬뽕 잘해요? 짬뽕? 짬뽕도 잘해요. 짬뽕도 해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네? 누구한테? 엄마한테? 혼자. 이런 경우 많아요. 그럼 집에서 그럼 직접 이렇게 멤버들도 요리해줘요? 인터넷에서. 인터넷. 제일 잘하는 요리가 뭐예요? 다 잘해. 얘 약간 커플 치는 것 같은데? 잘해요 진짜? 고기 고기 요리. 고기 제육볶음. 제육볶음도 해요? 잘해요. 너무 잘해요. 레시피 뭐예요 레시피? 비밀이에요. 비밀. 이거 비밀이라고요? 죄는 안 돼요. 비법인 거예요. 그렇죠. 공개할 수 없는. 허풍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근데 정말 이 중국의 또 음식 문화 특징이 굉장히 정말 뭐 초대한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아도 항상 정말 이렇게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그럼요. 네. 이렇게 많이 차리는 이유가
이게 그 체면하고도 관련이 돼 있나요, 교수님? 어떤가요? 네, 체면하고 관련이 있어요. 있어요? 네. 네. 오늘 온 손님에 대한 정성. 네. 첫째는 정성이에요. 아, 정성. 네, 이 손님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수가 일단은 많아야 해요. 네. 그리고 거기에 물고기가 꼭 올라와요. 물고기가. 근데 그 물고기가 민물 물고기예요. 바다 물고기보다. 아, 그래요? 예, 왜 그래요. 그러죠? 바닷가는 이제 바다 그 생선들이 많겠지만 내륙에는 아무래도 민물고기가 많아요. 민물고기를 하는데 그 요리가 이제 주사라고 가장 메인 요리. 메뉴예요. 그래서 너무 잘하는 거 그 음식 잘하면 이 사람 요리 잘한다고 평가를 그래요? 해요. 이제 네. 우리나라는 갈비거든요. 갈비를 잘하고 못하고가 그 집 음식 맛이거든요. 그런 근데 것 여기는 같아요. 민물고기군요. 네, 맞아요. 제가 예전에 개그맨 홍윤아 씨 집에 놀러 가서 네. 음식을 먹었는데 이게 너무 달고 짜고 이런 거예요. 중국에도 이런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음식이 안 맞을 때. 이럴 때 어떻게 되나요? 있어요. 있죠? 네, 근데 요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맞는 거 골라서 먹을 수 있어요. 한 메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많은 중에 분명히 대체적으로 잘 맞을 거예요. 근데 손님이 만약에 외국인 손님이다 또는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손님이 뭐 조금 좀 멀리서 왔다 그러면 물어볼 경우도 있어요. 어떤 음식 못 먹어요라고. 그리고 종교가 어떤 거예요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밥 먹으면서 서로 이제 정도 트고 서로 관심도 갖게 되고 사실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중국도 식사를 초대하고 식사 자리를 같이 하는 게 그러니까 관시를 맺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 그 관시에 있어서도 이 식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인맥을 넓히는 자리가 될 수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영진 씨의 그 식사 네. 초대를 받았는데 영진 씨가 모르는 친구를 데리고 가면 굉장히 이상하겠죠. 불편하죠. 네. 근데 중국에서는 만약에 저만 이제 영진 씨가 초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친구를 부르잖아요. 네. 또 제 친구가 또 친구를 불러서 실제로는 한 명 초대했는데 막 대여섯 명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색하게 어떻게 먹어요? 한국 사람들 이게 굉장히 막 놀래더라고요. 굉장히 놀래요. 예, 그 한국에 기업하는 분들이 중국에 갔는데 당연히 그쪽 회사의 사람들도 중요한 그 사람들만 나올 줄 알았대요. 근데 오르륵 해서 한 10명 정도가 오더래요. 너무 놀랬대요. 그리고 놀랐고 너무 어색한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이 식사 자리를 통해서 친구가 친구를 또 데리고 와서 그 자리가 교류를 좀 더 넓히는 그런 어떤 자리로 활용을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는 양해를 구해요. 내가 내 친구 누구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괜찮겠니? 뭐 이렇게 물어본다던가. 사실은 왜 낯선 사람들끼리 만나면 되게 어색하기도 하고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되게 밥만 먹고 갑니다. 아무 대화 없이. 그런 경우 많아요, 한국에서. 중국어는 처음 만나도 그게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언제나 처음 만나도 자연스럽죠. 실제로 제가 어학연수 때도 하루는 친구가 식당으로 저를 초대를 했는데 갔더니 정말 지금 말씀하신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네. 친구가 친구를 부르고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부르고 12~13명 정도가 모였는데 중국은 왜 나이 차이가 꽤 나도 친구로 맺어질 수 있잖아요. 나이 차이가 나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한 6살 정도 차이 나는 저보다 먼저 그 학교를 들어가서 공부한 선배들이랑 정말 친해질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친구처럼 반말하면서 반말하죠. 중국은 존댓말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정아야, 수경아 이렇게. 그렇죠. 중국 가서 이 틈을 가서 지금 여기서는 한국이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중국 가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네. 이 중국의 음식 초대 문화에 대해서 어떤 걸 궁금해하셨을지 저희도 궁금합니다. 니아오 차이나에게 물어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학교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한 학생을 도와줬는데 감사하다며 저를 식사 자리에 초대하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이렇게 초면인 사람에게 식사를 초대한 경우 있나요? 그럴 수 있나요? 초면인데 중국에서는 초면에 식사 초대는 거의 하지 안 않아요. 해요? 네. 어. 근데 이렇게 초면인데 식사 초대를 받았다면 그 중국 학생이 정말 감동받았나 봐요. 그런 경우 이런 건 남녀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겠죠. 남녀 말고도 그게 정말로 고마웠고 또 그 사람이 좋았다고 느껴지면 그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서 그렇게 식사 초대를 해요. 그리고 내가 어떤 도움을 받았다 그러면 그걸 반드시 기억을 하는 게 중국인들이 또 특성인데 그러면 그걸 보답을 해야 된다는 치인칭이란 얘기를 하거든요. 정을 빚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식사 초대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한국에 와서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아까 그 문정호 선생님 잠깐 말씀하신 대로 왜 식사 초대를 받았을 때 간단한 선물 같은 거 들고 가야 된다고 맞아요. 하는데 한국에서는 꽃 같은 것도 이제 예쁘게 장식하라고 많이 가져가거든요. 네. 휴지나 이런 거 가져가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럼 휴지는 절대 안 되고요. 왜 안 돼요? 휴지를 왜 가지고 왔지? 집이 잘 생각하고. 풀리라고. 그걸 모르니까 그게 남의 집에 화장지를 내가 왜 가져가야 해요? 우리나라는 휴지를 가져가요. 집 잘 술술 잘 풀리라고. 그걸 왜 가져왔지? 그거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중국은 안 돼요? 재밌는 그런 문화의 네. 차이네요. 그렇죠? 자, 재밌는 중국 여행 한번 네. 가볼까요? 좋습니다. 그 다른의 꽃들이 아주 좋은 여행지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은양과 경량이 소개합니다. 차이나 거기 어때?